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정책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소비자가 직접 약을 구입하는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약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농협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으로 빠져나갔지만 환불을 약속했던 농협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취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전남 서남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마트처럼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며 약을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 두 곳이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약사사회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빌딩입니다. 지역 첫 창고형 약국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내 1호 창고형 약국인 경기도 성남시설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구비될 예정인데 이번 달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기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딱 집기만. 지난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약국 등록 신청서를 냈던 약국 측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신청서를 내고 개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구에 들어설 대형 약국도 영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 개층 총 250제곱미터로 쉬는 날 없이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최근 관할보건소의 약국 개설 절차도 마쳤습니다. 실상 등록이 됐기 때문에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월 8일자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은 된 거죠. 창고형 약국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가격. 소비자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마트는 좀 비싸고 그러잖아. 그게 그러댔기 약국도 큰 데서 이런 데서는 저기 오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 그런 게 기대가 되지.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들, 일반 약품들 그런 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다고 환영만 할 일은 아닙니다.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의약품은 필요한 때 적정량만 써야 하는데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대량 구매가 허용되면 국민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약사들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창고형 약국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기준만 충족한다면 면적은 10평이든 200평이든 약국을 열 수 있습니다. 광주시 약사회가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제안서를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쉽게 이렇게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단순히 싸게 팔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충분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줘라 이거죠. 한편 최근 국회는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의 개설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느덧 9월 중순이지만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여름처럼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이 점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이른 오전 중에는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선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돌봄 정책과 산단의 반값 아침밥, 그리고 10시 출근제까지
광주에서 시작한 정책들이 정부 정책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첨단산단에 위치한 한 식당.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주문합니다. 샐러드 4개, 샌드위치 3개. 샐러드 4개하고 샌드위치 3개요? 예. 같이 넣어드려요?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산단 근로자들이 시중 가격의 50% 정도 되는 가격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조식 지원센터입니다. 정부도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0원 아침밥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선 이미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침 걸을 때가 많거든요. 네, 저렴하면서 샐러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샌드위치도 있고 하니까 먹기는 편해요. 광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역시 내년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학부모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심리적 안정감도 크고 1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마법 같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주발 정책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갔습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과 임기일치제, 인공지능 당직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등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노동, 행정개혁까지 정책 수도 광주라는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도 아닌데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으로 빠져나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환불을 약속했던 농협 측은 열흘 뒤 돌연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강모 씨의 신용카드에서 지난 1일 새벽 2, 3분 간격으로 60만 원씩 총 400만 원이 무단 결제됐습니다. 아침에서야 결제 내역을 확인한 강 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했고 농협 측은 카드 도용이 의심되는 만큼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금융사고라고 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입금이 2주에서 한 달 안에 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저희. 하지만 열흘 뒤인 지난 10일 농협 측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제된 상품은 해외여행 티켓으로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카드 대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농협 측의 안내만 믿고 기다리던 강 씨는 결국 400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견이 됐다고 9월 1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티켓이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했으면 농협 자체에서 경찰에 신고를 먼저 했었어야죠. 이에 대해 농협 카드 측은 해당 사이트에서 해외 티켓 등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결제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협 카드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면서 뒤늦게 소비자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보상 검토와 출금 보류 안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광주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여러 카드사 등에 접수된 유사 신고만 1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 측에서 카드 도용 의심을 인지하고서도 뒤늦게 대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7월 조합원 총회에서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619만 8천 원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협력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2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학동 4구역은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송정역 앞 택시 승하차를 금지하려고 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송정역 주변에 택시 승하차를 금지하려 했지만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택시 지정 승차대와 승하차 금지구역 시설물 등을 설치한 뒤에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경찰은 안전과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금지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소는 마땅치 않은데요. 주취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전남 서남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시 의료원 응급실입니다. 10개 병상 중 2개의 병상이 커튼으로 구분돼 있고 벽에는 24시간 경찰관 상주라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주취자 응급 환자를 구분해 치료할 수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마련된 겁니다.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사분도 이제 주취자를 대할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도 경찰관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으로 진료를 경찰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고 119 대원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 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취자가 오면 병상 바로 옆 대기 공간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주취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평소에는 의료원 주차장 부지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민원인 상담이나 순찰 등 근무를 하다가 응급실에 주취자가 왔다는 연락이 오면 출동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역할입니다. 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있고 또한 사무실에 대기했을 때는 비상벨을 통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응급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최근 3년 동안 목포의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9.4건. 전남 전체에서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순천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남권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는 주취자 보호 업무 부담이 컸던 상황. 이번 센터 개소로 경찰관들은 수사와 순찰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취자를 보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확인이 어렵고 그리고 난동이나 자해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지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남도가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부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주취자는 물론 의료진과 일반 환자, 경찰 모두에게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가 2달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5개 자치구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나선 이후 2달 만에 261곳을 새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골목형 상점가는 480곳으로 늘었고 이는 전국 상점가 1,084곳 가운데 44%를 차지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 소비자들은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한 50억 9천만 달러, 수입은 6.1% 줄어든 3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13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요인은 반도체가 82.7%,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58%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집중호우로 산청 등지에서 수해가 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둑이 무너지고 공사장의 물막이가 터지면서 평생 일군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결국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밀려들면서 바나나와 블루베리 농장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농장 뒤 국도공사 현장의 물막이가 2번이나 터지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 17일 날 여기 그 물막이 작업을 해놨던 게 터져가지고 저희 농장으로 1차 침수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요. 그 물을 막았는데 19일 날 그게 또 다시 터져가지고. 바나나와 블루베리 농장 3곳의 침수 피해액이 16억 원에서 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농가들은 추산합니다. 죽은 나무들도 많고 새로 열리는 열매들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해가지고 피해액이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국도공사 원청업체인 금호건설과 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지원을 해서 농장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교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아무 연락도 없고. 아니 수해가 난 지 2개월이 안 됐는데. 피해 농가들은 결국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딸기 비닐하우스 600여 동이 파손됐고 주택 30여 채와 축사 7곳이 피해를 본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와 신길이. 피해 주민들은 하천관리기관인 경상남도와 하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난강댐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천둑이 여기저기 터지면서 재난이 커졌다는 겁니다. 4번째 터졌는데 이 자리가 계속 터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제대로 안 갑니다. 관리가 부실했던 건 사실 아니냐. 둑이 터진 곳에선 국도교량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이 제방을 절대적으로 어떤 충격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난 지 2달.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막막한 주민들은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농촌 지역에 마트나 슈퍼마켓이 사라지면서 먹거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의성군이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이동장터를 운영하며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동네 주민들이 금세 모여들더니 어느덧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식용유 어디 있어? 식용유 저기 있다. 옥수수 하나 사오라고. 트럭에는 계란과 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물론이고 라면과 과자, 세제 등 온갖 생활용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직접 보고 살려고요. 커피, 밀가루, 무거운 거 그런 거는 많이 사야지. 트럭이 찾아온 걸 깜빡한 주민이 있을까? 이장은 동네 방송까지 합니다. 이동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이 마을에는 마트는커녕 변변한 슈퍼마켓 하나 없어 주민들은 식품을 사러 멀리 읍내까지 원정을 떠나는 게 일상입니다. 장본 물건은 시내버스에 싣고 돌아와야 하는데 어르신들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은 무거운 거 사가지고 낑낑 들고 그 차 타고 이리 와야 되잖아요. 그 이리 오니까는 구르막 끌고 가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의성군이 경북에선 처음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성군이 이동식 차량을 마련하고 지역농협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우선 점공면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이동장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전화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도 해줍니다. 다 잡수셨네. 계란도 없고
뭐 밀가루하고 세제하고 이런 거 사러 한번 가볼까요?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면 지역이라든지 농촌 시골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차량도 없고 이래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곧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보다 좀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지방 소멸로 농촌 지역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까지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 장터가 식품 사막화를 해소할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최근 로봇 활용 분야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급식실에도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 탁은수 기자입니다. 부산체육중고교 급식실. 학교 특성상 하루 1000명분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실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온도와 조리 시간을 입력하면 로봇 팔이 재료를 옮기고 뜨거운 기름 속에서 튀김 요리를 해냅니다. 사람이 대형 삽을 저어야 했던 대용량의 볶음 요리도 로봇이 대신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덜 튀겨지거나 더 오버쿠킹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조리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온도와 시간을 지킴으로써 균일한 색깔이랑 맛이 보장되고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이른바 조리 휴미나 화상 등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그 노란 선 안에 들어가면 로봇이 멈추기 때문에 로봇에 닿는다거나 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소대에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3곳의 학교에 조리 로봇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시범 운영의 성과를 살펴서 조리 로봇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탁은수입니다. 화순군청 이매지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복싱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매지 선수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 월드복싱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황샤오원에게 패배하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이매지 선수는 여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과 세계선수권 메달을 모두 획득한 선수가 됐습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이 낭만적이고 역동적인 명작 발레 해적을 오는 26일과 27일 무대에 올립니다. 바이런의 동명서사시를 원작으로 한 해적은 납치된 여인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해적들의 모험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웅장하고 낭만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고전 발레의 명작입니다. 안무를 맡은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엘다르 알리에브 예술감독은 고전 발레인 해적을 현대적 취향에 맞춰 새롭게 각색했다며 더욱 생동감 넘치고 수준 높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열사를 화폭에 담아온 이상호 민중미술 화가와 시민항쟁 현장의 사회자이자 소리꾼인 백금열 교사가 5월 어머니상을 수상합니다. 5월 어머니집은 이들의 헌신적인 민주화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 달 25일에 열리는 제19회 5월 어머니상 개인상 수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단체상에는 학생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전남대 민주동호회가 선정됐습니다. 어느덧 9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낮 동안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한여름처럼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60mm로 예보됐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위성 영상상으로는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른 오전 중에는 구름이 많이 지낼 수 있겠고요. 곳곳에서 짙은 안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선선합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아직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31도, 광양의 낮 기온은 무려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소나기 소식 들어있고요. 모레인 목요일부터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날은 점차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